오늘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건희 회장, 건강 악화설은 더욱 불이 붙었다가.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건강 이슈는 증시와 밀접히 관련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지난 수요일 내가 휴가를 보내던 그날 그래도 증권시장을 보기 위하여 증권 메신저를 켜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굵직한 내용의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이건희 회장 건강 상태 삼성그룹 자사주 매입설 사실 여부와 경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삼성그룹에 부담을 크게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였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20주년 기념 행사도 연기되면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설은 더욱 불이 붙었다가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결국 폐렴 증상으로 삼성의료원에 일주일여 입원하였고 이번 주말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그러나 재판부는 뜻을 꺾지 않았다. 준법 감시제도와 함께 언급한 미국 연방량형 기준 8장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제대로 감시해 죄를 감면해주는, 즉 삼성이라는 회사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인데도 이재용이라는 개인의 죄값을 따지는 잣대로 삼겠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279조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평가에 전문심리위원 3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에야 공식 출범했다.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잘 자리 잡으면 다행일 뿐이다. 여론을 의식했을까? 6일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쪽에 공판준비기일 변경명령서를 보냈다. 일단 전문심리위원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2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을 뒤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양쪽 모두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과 이 제도 운영이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또 삼성준법감시위를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특검 주장을 변호인단이 반박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이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선 미국 연방량형 기준 8장과 그에 따른 미 대기업들의 실효적 감시 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 둘째, 이 사건은 대기업 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다. 모방형 경제 모델로 국가 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몰아치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 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재벌 체제의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피고인의 처벌 수준을 따질 때 고려할 법한 사항들을 한참 설명한 정부장 판사는 또 마지막으로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굽어 숙여 인사했다. 이어 정부장 판사는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9조의 이에 따른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제3자 전문가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적인 시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봐주기 명분이다. 재벌 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에 반대한다. 전문심리제도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쪽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 후보로 발표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특검과 변호인 쪽에서 추천해달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삼성준법 감시위의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재판부가 형사 피고인인 재벌 총수를 상대로 준법 경영을 위한 조치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준법 감시위는 곧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강제력 없는 외부 감시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험지 출마 프레임 속에서 좌고우면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결국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간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관련 행보는 이낙연 전 총리와의 일전에서 낙선을 염려해 종로 험지를 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현직 당대표로 보수 진영의 수장을 자처할 생각이었다면 종로에 출마해 이기든 지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멋진 승부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등 떠밀려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예측했던 박지원 의원은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진심 어린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늦었지만 황 대표의 종로 출마로 수도권은 황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리 당 붐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평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겨내겠다며 종로의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가겠다.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